안녕하세요. FAT 2급 자격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편 이론이고요. FAT 2급은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 재무회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이론편 영상으로 학습을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FAT 2급이라는 시험의 자격증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 2급,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한국 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일단은 이 시험의 특징을 좀 보시고, 그래서 내가 해당 자격증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어떤 시험인지 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이트를 꼭 여러분 링크해서 이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AT 자격증 홈페이지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머지 것들도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시고, AT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AT KICPA.or.kr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이게 가지고 홈페이지예요. 가끔 회계사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 회계사 협회 사이트가 이렇게 로그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예 다른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해당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가시고, 저는 자료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인을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도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실 거고,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거고, 25년도 이제 시험 일정은 이미 이제 공지가 됐고요.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뭐 아홉 번, 뭐 요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 일정이 공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또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일정이 꽤 많은 편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AT 자격시험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뭐 자료실도 있고요. 교육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원서 접수하는 요 링크죠. 접수할 때 뭐 유의사항, 질문, 학원들, 공부할 수 있는 학원.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좌 사이트도 있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학원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고, 자, 교재 안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료실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실기 수업을 하는 그 사이트, 이제 그 강좌에서는 프로그램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그때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고요. 자, 우측 시험 자료실 가보시면 이제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최근 1, 2년 정도 기출문제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연습하실 수 있고, 해당 강의에서는 이러한 기출문제를 해당 연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어떻게 시험 보는지 기출문제 풀이편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일반 자료실에 가보면 뭐 일반 자료니까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AT 비대면 시험이라고 하는 요 라인 있죠? 자료실. 자, 요 AT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비대면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위쪽에 막 계속 이제 화면이 좀 바뀌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을 보러 가잖아. 시험 장소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리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요 AT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장에 가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단 컴퓨터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것을 직접 촬영하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 감독 기관에다가 제출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지 않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장소에서 시험 봐요.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은 비대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회계 시험이 비대면으로 시험을 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건 100% 컨닝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ATE 시험이 이걸 처음으로 이제 구현을 했어. 그래서 반반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은 반반인데 좋다. 시험장에 안 가고 집에서 보니까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나머지 반은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컴퓨터만 보고 있어야 돼. 다른 곳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그 정보가 계속 실시간으로 이 감독기관에 제출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감독위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개 PC를 계속 이제 담당하고 있겠지. 경찰청에서 CCTV 감독하듯이. 그러면 시험, 이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프겠지 뭐. 그럼 쭉 앉아서 한 4명을 만약에 감독한다. 그러면 그 4명의 눈동자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이 있고, 이제 코가 있고, 시험 보니까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눈동자 있잖아. 이 눈동자가 컴퓨터를 계속 응시해야 돼.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키보드 정도. 얘 범위가 있어. 이 눈동자가 가리켜야 되는 범위가 있어. 근데 그 범위를 쟤도 벗어난다. 그러면 책을 본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로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볼 때 유의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이 모습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촬영하는 휴대폰에 있는 영상이 감독관에게 이렇게 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약간 나이가 좀 있거나 컴퓨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유 귀찮다 귀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험이 더 비대면이어서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학생들은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활용이 능수능란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이 집에서 아무 때나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는 또 편하고 이게 약간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거 휴대폰으로 내 영상을 찍는 거 힘들지 않고 그리고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야 돼. 1시간 동안. 찍어서 보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책 보고 시험 보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이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비대면 시험 볼 때 어떻게 이 비대면 시험 보는 응시자가 주변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 가이드 영상. 여기 이제 보시면 공지사항들이 꽤 많죠. 이것에 대한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영상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화면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상들을 먼저 보셔야 돼.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시험 감독관까지는 아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런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아, 나 이 정도에 대한 시험은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AT 시험에 대한 강의가 바뀌었어요. 이 AT 시험의 특징, 비대면이라는 거야. 그럼 비대면은 내가 이 비대면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컴퓨터와 관련된 휴대폰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내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게 먼저 숙지가 돼야 되겠더라고. 이게 먼저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회계 관련 시험에 관련된 이 설명을 제가 이제 하는 것으로 이게 더 중요해졌어. 근데 또 세무사나 이게 회계사 시험들이 예전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이 능력, PC 능력에 대한 시험을 전혀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문제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의 과목이 한두 개씩 또 추가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거든. 이 컴퓨터 활용 없이 세무회계를 할 수 있냐. 이제 얘하고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도 같이 AT 시험에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FAT나 TAT라는 자격증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 학습 영상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회계 공부나 세무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실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나 아니면 비대면 시험을 볼 수 있는 내가 이제 이해도가 있는지를 먼저 숙지하시고 이걸 먼저 보시고 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괜찮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겠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원격 지원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 진짜 못하는데 그러면 이 시험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 카페 같은 데는 안 돼. 시끄러우니까 반드시 조용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화면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시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숙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까지 비대면 시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가 이제 숙지가 됐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자격증과 관련된 이 AT 자격증이 크게 급수가 4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서 일단 이렇게 시험 구분이 돼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4개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좀 볼게요. 자, 시험 시간 유의사항 중에서
뭐 1교시, 2교시 몇 별 의미가 없어 이제 집에서 보니까. FAT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고 TAT 2급이 있어. 요건 이제 2급이고 요거는 FAT 1급이고 TAT 1급이고 그래요. 그래서 FAT, TAT 이렇게 나뉘거든요. 4개 급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가볼게요. 일정 내용으로. 음, 일단은 시험 시간은 FAT 2급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시험이고요. 잠깐만 여기 뒷장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얘인데 자격증이 크게 4가지로 나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FAT 2급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AT 1급이야 수준이. 그리고 TAT가 2급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TAT 1급이 있어요. 얘가 제일 쉬운 자격증이야. 초급.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게 얘인 거야. 그 다음에 중급.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1급이랑 2급 중에 2급이 쉽고 1급이 어려워라고 오해하시더라고. 이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요 FAT라고 하는 게 요 A가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중심의 자격증이라서 제가 뒤에 이제 강의할 때 FAT 이 강좌의 2급, 1급을 얘기할 때 제가 가끔 그냥 회계 1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1급이라는 말이 얘를 말하는 거야. 요거는 회계 2급, 요거는 회계 1급. 그리고 이 시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니까 다른 시험 중에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 자격증의 명칭을 만든 것뿐이고 사실은 FAT 2급이라는 건 전산회계 2급 수준이란 얘기고 FAT 1급은 전산회계 1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TAT 2급이 있고요. TAT 1급이 있잖아요. 요 자격증은 요 A 말고 이제 앞에 요 마지막 T일 거야. 그치? 요 T가 텍스야. 그러니까 얘는 세무 중심의 자격증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알 때 세무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 얘가 어려워요. 근데 FAT 1급이라는 회계 1급 자격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무 중심의 자격증 2급을 응시할 수 있는 실력이 돼. 그러니까 얘가 훨씬 어려운 거야. 얘보다 훨씬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얘를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TAT 1급까지 이제 가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4개 자격증 중에 FAT 2급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의 이름을 그냥 회계 2급이라고 말해도 똑같은 거야. 근데 영어로 부를 뿐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FAT 2급은 시험 시간이 전체 1시간 동안 시험 봐요. 1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그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합격이 되는 시험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FT 2급은 말씀드렸지만 초급 자격증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그러면 공부 양이 상당히 많죠. 처음이라서. 내가 회계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험에 딱 이제 문턱을 밟는 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A, B, C를 공부해서 이제 문장까지 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초반에. 근데 이거를 벗어나야 그 다음 단계인 어려운 뭐 세무 중심이나 어려운 개정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서 FAT 2급이라는 이 자격증의 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낮은데 공부해야 될 양은 많다. 그리고 이 AT 시험의 특징은 거기에다가 공부하는 양도 많은 데다가 비대면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원격 지원에 대한 활용 능력이 이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응시가 좀 달라지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게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테스트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응시로 버린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응시를 못 해요. 이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응시로 버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한번 이제 응시하는 과정을 좀 봤거든요. 전날까지 원격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해야 돼. 하라는 대로.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전 1시간 정도부터 1시간 전 시험이 만약 12시다. 그럼 11시부터 먼저 로그인을 해서 계속 점검을 받아야 돼. 엄청 불편하더라긴 하더라고. 근데 일단 시험장에 안 가고 교통 체증 없고 그냥 아무 때나 집에서 볼 수 있고 그 시험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건 편하고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뭐 좋고
납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은근히 중요해요. 자, 70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 보는 거죠. 그 컴퓨터는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활용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실무 수행하는 별도의 강좌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더존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AT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S 플러스 사용하고 있어요. 자, FAT 2급, 파이낸셜, 어카운팅, 테크니션, 기술을 보는 거죠. 재무와 관련된 회계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비대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시험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론형으로 10문제가 앞에 쭉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 하나당 3점씩 100점이라 객관식 문제만 전체 점수가 30점이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편은 뭐 32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뭐 30문항 또는 33문항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실기는 전체가 다 풀었을 때 70점이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리고는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더존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시험에 해당하는 게 문제 유형이 구분은 되어 있는데 얘는 똑같은 거야. 이론으로 그냥 푸는 것뿐이지. 이론을 공부해야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론만 따로 문제를 하나 내는 거고, 실기는 실기대로 내는 거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시험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FAT 2급이라는 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보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문제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기출문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실기는 입력을 하는 거예요.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는 시험에 대한 이 급수가 4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4개가 왜 나누는지를 알아야지. 왜 나누는지를 알아야 그걸 토대로 내가 이런 시험의 자격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시험의 과목이 구성되어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는 걸로 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FT 1, 2급, TAT 1, 2급 해서 급수가 4개가 좀 있었는데 이 4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걸 공부할 건데 기업이라는 게 개인 기업도 있고 법인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 기업은 회계 처리가 좀 단순하고요. 법인 기업은 좀 어려워요. 일단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요 자격증의 특징은 개인 기업의 입장. 그리고 개인 기업은 제품을 제조할 수가 없잖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커버리면 법인 사업체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은 개인 기업을 하는데 휴대폰 매장. 개인 사장님인데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 슈퍼마켓, 조그만 편의점. 이렇게 개인 기업인데 상기업. 상기업은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예요. 제품을 제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상기업은 되게 편하다. 옷가게다. 옷 사다가 옷 떼다가 파는 거잖아요. 마진 붙여서. 예쁘게 마네킹한테 입혀놓고. 그러면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에 팔면 50원 버는 거죠. 이게 그냥 이익의 구조거든요. 좀 단순한 구조. 그런 단순한 구조의 기업을 공부해요. 그래서 FAT 2급은 가장 단순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T 2급과 TAT 1급까지의 과정 중에 회계를 공부하고 세무를 공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과정이. 근데 회계 중에는 재무회계도 있고요. 원가회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크게 3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FAT 2급이라는 시험은 재무회계만 출제되고요.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이제 FAT 1급으로 가면 재무회계가 얘보다 더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어려워지고요. 일단 그러나 AT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원가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시험의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TAT 2급은요. 재무회계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자, 원가 개념은 뭐 조금만 알면 돼. 조금만. 잘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리고 세무회계에서는 부가세하고 소득세, 연말정산 이런 게 출제가 되고요. TAT 2급은 얘가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얘가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FAT 1급이 안 됐거나 FAT 2급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TAT 2급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에요, 다. 이렇게 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세무회계가 부가세 나오고 소득세가 나오는데 어려운 법인세가
시험에 출제가 돼서 이게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요 FAT 2급은 이 모든 과목 중에 재무회계만 코딱지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 처음이니까. 근데 하고 나면 이해할 수 있죠.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얘도 할 수 있죠. 얘도 할 수 있죠.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무 쪽 공부를 더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과목이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좀 간단한 공부인데 회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전제라면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는. 자, 지웁니다. 지우고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가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회계가 뭐냐? 회계는 영어로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데 회계라고 하는 게 필요로 하는 장소 또는 공간 또는 그 누군가가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조달받아서 그 조달받은 자들로부터 열심히 받은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요. 그럼 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또 돈을 조달받고 또 돈을 벌고 나머지 돈은 또 내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죠. 그 돈을 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줘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계속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보고 투자를 판단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출 중요하죠. 그쵸? 구매 중요해요. 인사팀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열심히 돈 벌면 뭐 하냐? 회계 담당자가 돈 빼돌리고 횡령하면 끝나죠.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임플란트 어느 회사도 보셨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횡령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날 수 있어요. 회계 담당자는 모든 걸 꿰뚫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죠. 사람이니까. 나는 기업의 회계라는 업무를 하는 거지. 내가 그 기업의 돈을 내 돈처럼 막 쓰면 안 되죠. 그 인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그런 사람이 종종 있을 뿐이지. 많진 않지만. 자, 회계는 기업의 모든 일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얼마 벌었는지,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금은 얼마가 있는지, 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부터 아주 어려운 부분들까지 다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걸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회계를 공부해 두면 어느 회사 가도 할 말이 생기죠. 만약에 내가 영업부에서 일을 한다. 근데 회계를 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누구도 나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매팀이다. 인사팀이다. 근데 회계를 안다. 그런 거랑 인사만 안다. 그거랑은 달라요. 회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걸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는 거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왜?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끼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끼리 놀아먹는 기업은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또 투자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업 실체에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 과정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면 너무 해피한데 매년 한다고요. 매년. 매년 여러분 결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결산 언제 할까? 연말쯤에.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그 다음 연도 막 2, 3월까지는 됐다 바빠요. 왜냐면 전년도 거 결산하다 보니까 밤새고 막 그러는 거죠. 예전에는 막 호텔 잡아놓고 밤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무리 큰 기업도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수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산 잘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잘 들어갔죠. 근데 요즘에는 뭐 주산 필요해요? 누가 주산으로 해? 미쳤어? 계산기로 해? 계산기도 안 하죠. 컴퓨터에다가 넣어놓으면 내가 원하는 식만 넣으면 더하고 평균 내고 나누고 다 해주잖아요. 계산기 안 하죠, 잘. 계산기는 그때 100원 빼기 200원, 아니 100원 빼기 200원, 100원 빼기 180원 이런 거 어려운 거 할 때 그럴 때만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는 게 회계입니다. 지우면 결국은 기업 실체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근데 그 유용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것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일련의 표다. 이래서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그래서 회계가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도 돼요. 재무제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 누가?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가 다 이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회계가 뭔가요? 물어보면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넘겨서. 자, 아까 제가 이제 기업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업이 엄청 큰 대기업도 있다. 좀 작아. 중소기업이야. 아우, 너무 영세. 다양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규모가. 근데 이 규모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요. 대기업이 적용받는 기준,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기준. 영세기업은 회계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에휴, 영세기업은 회계라고도 좀 그래. 그냥 부기 정도라고 생각해도 틀리진 않아. 부기가 곧 회계지만 회계가 꼭 부기는 아니거든요. 하여간 기업에 따라 규모를 나눌 수 있죠. 두 번째, 공공기관의 출자를 어떻게 받느냐. 공적 자금으로 하느냐, 공기업. 사기업이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사기업. 출자를 공동으로 하냐, 그럼 출자 공동기업. 다양한 기업, 출자를 하는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업을 다양하게 업종도 구분할 수 있어요. 광물 채굴한다, 광물. 수산업을 한다,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이다. 그러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 편의점이다. 만들어져 누군가가 만든 게 있고 그걸 사다가 먼지만 털어서 팔아먹는다. 그래서 유통만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다. 그게 상기업. 그 다음에 제조업은 내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은 제품이죠. 제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거. 제가 지금 막 하는 게 서비스잖아요.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죠. 서비스. 다양한 업종이 있죠. 업종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거든요. 회계 처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데 기업이 어떤 식의 규모와 출자와 업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막 달라요. 그래서 기업을 분류하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이 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업은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근데 상기업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이소가 상기업이야, 다이소. 우리나라의 다이소. 제조업은 뭐 할까요? 제조업은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그럼 다이소에 가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이소가 만든 게 1도 없어요. 다이소는 그냥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비싸게 파는데 1,000원에 팔아. 그럼 얘가 얼마였을까? 200원도 안 되겠지. 한 400원만 원가가 증가하면 직원들 인건비 줘야죠. 임차료 줘야죠. 이런 거 다 커버 못 해요. 그 비용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한 20, 30%밖에 차지하지 않을 거야. 그거보다 많이 차지하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에 판다. 그럼 상식적으로 야, 원가 대박이구나. 이게 이익이구나. 요 이익 가지고 직원들 급여 주고 복리후생비 나가고 임차료 어마무시하죠. 요즘에 다이소 막 3, 4층 건물 하나 통으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자기네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매달 임차료 생각해봐요. 수백억이 나가겠죠. 그런데 또 돈이 남으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원가가 얼마겠냐고. 대박 사건. 그런 거죠. 자,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상기업이고 제조업은 더 어려워. 왜냐면 이 물건을 만들거든. 만들 때 얼마 들어갔냐?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돼. 제일 어려워. 서비스업은 그냥 껌이고 그냥 들어간 거 빼면 되죠 뭐. 그러니까 뭐 제일 껌이죠 뭐. 나머지 업종까지는 얘기가 좀 복잡하고 지금은. 자, 근데 왜 어떤 법을 적용받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출자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는 주식회사를 공부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 삼성전자 그럼 뭐예요? 주식이 얼마에 오늘 현재 종가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저도 삼성 지금 물려가지고 눈물 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면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기업이죠.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근데 상장되지 아니한